속보입니다. 백악관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 장소로 한국, 서울을 지목했습니다. 제네바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이 놀란 이유, 그리고 백악관이 내린 그 한마디 결정 뒤엔 놀라운 전략과 숫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불 꺼진 백악관에 단 하나의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시진핑 회담 장소라고 적힌 보고서. 첫 줄엔 단 두 글자 서울. 왜 그는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택했을까? 그리고 그날 세계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백악관의 불빛은 그날 유난히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워싱턴의 하늘은 고요했지만 대통령 집무실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백악관 외교보좌관 마이클 로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국가안보회의 NSC 외교전략 파트를 맡고 있었죠. 대통령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결정을 늦추지 않아요. 단 한 줄의 보고서로도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목은 시진핑 회담 준비 전략. 그리고 그 첫 줄엔 단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 서울. 처음엔 단순한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문서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죠. 로웰, 이번엔 서울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이런 회담은 중립국에서 열리죠. 싱가포르, 제네바, 베트남 하노이 같은 곳에서요.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균형을 다시 맞출 때가 됐어. 저는 그제서야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죠. 한국은 2025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63%, AI 기술 경쟁력 4위,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 허브. 트럼프가 말하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동맹국은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제게 물었습니다. 로웰,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이 옳습니다. 트럼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아. 그럼 확정하자. 그의 손끝이 지도 위 서울 위를 톡하고 짚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라는 거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을 때 초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제 쪽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어두운 워싱턴의 새벽.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은 막 해가 뜨고 있었죠. 그 빛이 이제 세계의 무대를 비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열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죠. 첫 번째 알림은 로이터였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장소로 서울 검토.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소식통, 한국이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없었는데 이 소식은 이미 세상으로 새어나간 겁니다. 백악관 복도는 순식간에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출입 기자들의 얼굴엔 흥분과 의문이 섞여 있었죠. 서울이라니, 정말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겁니까?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고 어떤 답도 섣불리 내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CNN은 서울, 새로운 세계 외교의 수도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행정부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AI, 핵심 협력국으로 한국 지정 검토. 그때부터였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요동치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대통령 보좌진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첫 발언이 터졌죠.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요? 위험합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곤란해질 겁니다. 모두가 동시에 떠들었고 목소리들은 겹쳐져 하나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소란 속에서도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야.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보드에 세계 지도를 붙였죠. 중국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기술로 결과를 만드는 나라. 내가 믿는 건 말이 아니라 결과야.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끝은 지도 위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직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한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백악관 보고서엔 세 가지 수치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2025년 반도체 수출액 1,520억 달러,
배터리 생산량 세계 2위. AI 기술 성장률 18.7%.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눈엔 서울이 전략의 교차점으로 보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 동료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로웰, 이제 시작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진짜 바람이 불 거야. 그날 저녁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도박일 수도,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 수도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도박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거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세계의 무대를 여는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NN의 자막이 깜빡거렸습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서울에서 회담 예정.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20여 개국의 신문 일면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도쿄신문은 한국이 미중 외교의 무대가 되다라고 썼고 중국인민일보는 위험한 선택, 한국이 새 질서의 도구가 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프랑스 AFP 통신은 냉정하게 분석했죠.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이며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신뢰를 얻은 유일한 도시다. 그날 오전 저는 국가안보회 브리핑 룸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참모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죠. 전화기엔 불이 났고 백악관 이메일 서버엔 전 세계 외교부에서 보내온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이 확정입니까?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까?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대통령은 그 질문들을 무시하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 너머엔 지도 위 붉은 점 SEOUL이 반짝이고 있었죠. 로웰, 한국은 준비가 됐을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택한 거야. 몇 시간 뒤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균형을 위해 모든 대화의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문이 전 세계 언론에 배포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BC는 서울이 만든 새로운 외교 질서 세계의 중심이 바뀐다는 제목을 달았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다. 이제 세계 외교의 심장이 뛰는 곳이다. 저는 그날 밤 백악관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 기자들의 플래시, 그리고 국제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보좌관들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제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 광화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죠. 그들은 이 변화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웰, 일본이 반응했어. 뭐라고? 일본 외무성이 긴급 논평을 냈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지. 중심이 바뀌는 걸 보고 있는 두려움. 새벽이 되자 워싱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백악관 앞을 지키고 있었고 언론들은 서울 회담의 의미라는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논쟁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담이 아니다. 세계의 대화가 열릴 도시가 서울이 된 순간이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책상 위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문서를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세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야. 그날 백악관은 폭풍의 중심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죠.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까지 모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서울에서 시진핑을 만나려는 겁니까? 중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질문은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숨을 고르며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미국의 상징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각 부서의 전략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서울로 간다. 국무장관 블라크웰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은 서울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봅니다. 그곳에서 회담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손을 들었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있습니다. 평양이 가까우며 중국 측 경호 인력이 서울까지 진입하면 복잡해집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죠. 그게 바로 내가 서울을 택한 이유야.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최신 정보야. 2025년 현재 한국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 63%, 배터리 산업 세계 2위, AI 기술 성장률 18.7%. 지금 세계 기술 공급망의 심장은 서울이야. 중국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 말에 장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통령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계산이야. 총이 아닌 칩으로. 무력 대신 기술로 균형을 잡을 때가 온 거야. 저는 그때 그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직감으로만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 뒤에는 철저한 데이터와 감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진핑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세우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제게 손짓했습니다. 로웰, 잠깐.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는 한국을 많이 다녔다고 했지? 예, 대통령님. 삼성과 현대 프로젝트 자문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청와대와 조율해. 우리는 3주 안에 서울에서 시진핑을 맞이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주입니까? 그래, 로웰. 세계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서울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 작은 점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역사를 불러올 줄 그땐 몰랐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하늘엔 붉은 석양이 걸려 있었고 그 빛이 지도 위 SEOUL이라는 글자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거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새벽부터 백악관의 통신실은 불이 났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확인 요청이 쏟아졌죠. 서울이 진짜 확정입니까? 한국 정부는 동의했습니까? 하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의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엔 SEO 코어디네이션이라는 제목의 회의 일정이 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 정각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손에는 한 장의 전문대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로웰, 이걸 직접 읽어봐. 문서엔 단 3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균형을 위해 한미중 3국 정상회담 장소로 서울을 제안한 미국 측 요청을 수락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머리로는 단순한 승인 절차라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전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였다. 이건 외교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봐라, 로웰. 내가 말했지. 한국은 늘 움직일 때를 알고 있다. 그는 창밖으로 손을 뻗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도시, 서울이 이제 세계의 균형을 잡게 될 거야. 회의실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참모들도 더는 말이 없었죠. 국무장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그래. 트럼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 오후가 되자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모였습니다. 브리핑룸에 카메라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대변인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동북아시아 평화 및 기술 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폭죽처럼 이어졌죠. CNN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서울이었다. 베이징이 충격에 빠졌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선택, 미중 관계 새 국면이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복도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 도시의 결정이 아니다. 하나의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워싱턴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청와대의 야경 사진이 전 세계 뉴스 화면에 떠 있었고
그 중심엔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됐다. 잠시 후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웰, 한국 쪽 반응은 어때? 환영 분위기입니다. 시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웃으며 말했죠. 좋아. 이제 우리가 가서 인류가 봐야 할 장면을 만들어보자. 그의 말이 끝나자 전율이 등고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회담이 아니라 서울이 새로운 국제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이 이제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 개최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베이징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며 그 성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하며 특정 세력의 전략적 의도에 휘말려선 안 된다. 그 문장은 단정했지만 말투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도를 듣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 그의 얼굴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국무장관과 안보보 장관의 표정은 무거웠죠. 중국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균형이야. 서울은 그 균형을 상징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이미 계산돼 있었던 겁니다. 그는 충돌이 아니라 대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한 축을 세워 미중 두 나라의 긴장선을 조율하려 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문의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 서울 회담이 미국의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 그 사설이 전 세계로 번역돼 퍼지자 BBC는 즉시 논평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경제적 파급력을 중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또 한 번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이전보다 훨씬 팽팽했죠. 국방부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이 군용 항공기를 동해상 근처에 띄웠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공군 수호위 전투기 4대가 한국 방공식 별구역 가장자리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위엔 날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202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3분. 트럼프는 그 보고서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게 두어라. 그들도 알아야지. 이제 무대가 바뀌었다는 걸.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단순히 중국과 맞서려는 게 아니라 세계가 새 균형을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CNN 인터뷰 요청이 백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의 반발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트럼프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더니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모든 길은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이 그대로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서울로 향한다. 그 문장은 하루 만에 112개국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백악관 창밖으로 워싱턴의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붉게 물든 나무잎이 유리창에 부딪혔죠. 그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트럼프의 낮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야. 세계가 다시 시작될 곳이지. 그날 밤 저는 서울 시각으로 바뀐 시계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서울에 있는 청와대 실무팀과 첫 공식 화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죠. 화면 속에서 마주할 그들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도시에 이 거대한 외교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 워싱턴 전역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서울이 새로운 국제외교의 무대가 된다고 떠들었고 세계 각국 기자들이 이미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저는 외교보좌관으로서 마지막 브리핑을 끝내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기내 조명이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깔렸고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웰, 우리가 떠나는 이 길이 역사로 남을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남았습니다,
대통령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26시간 후 기내 통신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전용기 1대가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목표 서울 인천공항. 출발 시각은 우리보다 2시간 늦습니다. 트럼프는 그 보고를 듣더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날고 있겠군. 그 말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체 아래로 펼쳐진 어둠 속에서 두 나라의 그림자가 서로 향해 날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비행 중간 대통령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종이만 있었습니다. 서울 정상회담 회의 의제. 그 문서 상단엔 볼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의 균형은 여기서 시작된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균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기내 스크린엔 실시간 항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2점. 하나는 Air Force One, 또 하나는 Red Flag One. 두 궤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CNN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두 정상,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목적지를 향하다. 현대 외교에서 유례없는 장면. 양국 정상의 비행기가 나란히 서울로 향했다. 기내에서는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로웰,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오전 9시, 대통령님. 서울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그래, 깨어 있어야지. 오늘은 세계가 그들을 보게 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비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향한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 상공에 진입하기 30분 전 기내 통신 스피커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낯설지만 정갈한 발음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착륙 10분 전 대통령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웰, 내가 처음 말했지? 서울이 균형의 도시라고. 예, 대통령님. 맞아. 오늘 그 균형이 세계의 기준이 될 거야. 엔진이 낮은 진동음을 내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기체가 구름을 뚫고 내려올 때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도심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평화로우면서도 장엄했죠. 저는 그 빛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역사가 서울에서 쓰여질 것이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 모든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에 젖은 서울의 하늘은 투명했고 멀리서 경호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웰, 준비됐나? 예, 대통령님. 서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 직후 청와대 회담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유리천장을 통해 햇빛이 흘러들었고 그 빛 아래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 세계 300개 언론사의 카메라가 동시에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회담장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통역 부스 안에 앉은 저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귀에 꽂힌 이어폰 너머로 각국 기자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균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한순간의 정적이 회담장을 휘감았습니다. 곧이어 카메라 셔터 소리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통역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균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을 제 목소리로 옮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술과 신뢰로 다시 짜여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첫걸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대화의 길을 택했다. 서울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순간 회담장 안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맞췄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아시아와 세계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담장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성취가 아니라 세계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트럼프는 청와대 앞 계단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닙니다. 오늘 세계는 이 도시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문장은 그대로 CNN 헤드라인으로 전파됐습니다. 세계,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되다. BBC는 이를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정상회담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한강 위엔 불꽃이 터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서울 선언 그 해시태그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트렌드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청와대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아직 따뜻한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날 장소로 한국을 택한 이유. 이제 세상은 그 답을 봤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니 서울의 밤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세계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 세계의 중심이 된 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